그 논문의 주제라든가 그 논문에서 학생이 다루고자 하는 방향이 지도교수의 방향과 다를 경우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논문 승낙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제가 듣기에는 일본의 사례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석사 때까지는 정말로 훌륭하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는데 박사 오니까 교수님이 거의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내버려 두는 것 같더라. 이 얘기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석사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교수님이 연구하지 않는 영역을 학생들이 연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특히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많이 모르는 분야를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지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학생들이 석사 때 보던 교수님과 박사 때 보던 교수님이 전혀 다른 교수님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박사과정 정도 되면은 지원을 하기 전에 앞서서 교수님의 주된 연구 관심이 어느 분야인지, 또 앞으로 연구를 어느 쪽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 미팅을 좀 해서 충분히 알아서 이해한 다음에 자신이 그것이 일치할 때는 지원하면 교수님과 학생 간에 시너지가 생겨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지도가 안 되는 불편함이 초래가 되죠. 이게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 관심 분야와 비슷한 관심 분야의 교수님을 찾아서 연락하고 미팅도 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박사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최소화됩니다만, 저희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있는 해당 분야의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해당 지도 교수님의 연구 관심하고 크게 관계없이 일단 지원해 보려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허가가 나다 보면은 교수님과 학생 간에 좀 이렇게 서로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또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학에서 흔히 이제 생기는, 최근에 특히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 교수님과 학생 간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연구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도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수와 교수님과의 관계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학생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교수님이지만 이제 교수님들끼리 보시기에는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어떤 그 지도 관계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는 이런 학생들이 좀 좋더라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이게 아마 교수님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아마 거기에는 또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학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교수와 학생, 또 교수가 바라보는 학생이 이렇게 교수들을 상대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수님이 잘은 모르지만 이런 관계를 학생들끼리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재범 선생님 먼저 부탁을 드려도 좋을까요? 네, 어려운 주제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직업상으로 교수라는 직업이 된 다음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과연 어떤 모습이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자, 스승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런저런 기회에 책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친 그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소위 스승은 가능성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제자는 그 스승이 보여준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파울로 코엘료가 쓴 산티아고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거 해봐 저거 해봐가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거나 제가 믿음을 심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터이고요. 새로운 질문들,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추구를 하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뢰를 가진 후에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학문에서의 스승과 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학문이 그래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서 뭐 혼자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동료들의 연구, 또 실험실 안에서 어떤 동료 연구자들과의 이 의견 교환이 매우 필요한 부분들도 다양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스승과의 제자와의 관계는 종속 관계나 도제의 관계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스승은 기다려주는 것 같고요. 물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또 학생들 또한 말로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체험, 체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분이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롤 모델이 될 수 없고 뭐 이건 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어떤 그 자기 삶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의 3분의 1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자기 입장에서 나랑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진 않더라도 자기랑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3분의 1을 그 사람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를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나머지 3분의 1일 텐데, 그게 동료 또는 후배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학문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된다면 아마 자기의 선배 모습, 후배 모습, 내 동료 안에서 아주 뭐 어찌 보면 이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사는 세상 안에서 학문하는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역시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지도 교수를 만났을 때 또는 면담을 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 사실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죠. 본인이 준비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하거나 가르침을 또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방법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번 그 방법을 따라보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하게 이건 아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의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마도 이제 아무래도 그 형제가 없는 지금 혼자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떤 상대편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또는 지도 교수님하고 만남이나 또는 선배들하고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무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또는 본인 중심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만 있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지도 교수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은 선배하고 만나는 거 또는 동료하고 어울리는 것을 아무래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선생님이 결국은 나에게 직접적인 롤 모델일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 나는 어떤 부분은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선생님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문제가
내게 너무나 힘든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스스로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고 그게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교수님하고 또는 지도 교수님하고 그런 논의를 했을 때 너무 쉽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저는 그 이상으로 방금 나보다 한 1, 2년 먼저 이런 경로를 겪었던 선배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생각지 않게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거는 결국은 지도 교수나 선배와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안식년 2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놀란 게 미국에서의 학생 제자의 관계는 이게 서비스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그랬는데 이제 한국 모델은 스승 모델인 것 같아요. 아까 롤 모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승 제자 이런 개념인데 역시 저는 이게 대학에서는 서비스 모델은 아니지 않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 모델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아까 이제 저런 학생은 마음에 드는 면이 있냐 이런 게 이제 어떤 학생이 바람직한 학생이냐 이런 질문을 사회자께서 해주셨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청출어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뭘 해갖고 온다. 그러면 좋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더군다나 이제 예의 바르니까 자기가 나보다 뛰어난다 나 무시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어디서 또 배워왔던 간에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를 가져오는 학생 그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이제 그 스승이지만 이제 우리 대학원생이니까 뭔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친구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뭘 이렇게 시키고 지시해 주기를 원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마이크로맨인데 그거는 저는 좀 항상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대충 해오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자세는 뭐냐면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그걸 용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수해서 혼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저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연구실 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후배 간에 협업을 하는 거를 좀 잘 하는 친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갈등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일종의 하나의 저는 사회를 사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갈등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꼭 연수가 또 우위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지적인 저것이 또 우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제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니들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경쟁자인 것 같지만 일단 사회에 발을 돋으면 이게 다 이 동료고 힘이 든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현재 저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끈끈한 저걸로 가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팀플 얘기도 드렸는데 학생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교수님하고의 관계도 어떤 때는 좀 서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옆에 지금보다 조금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그게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런 건 참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정상적인 교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는 견뎌내겠지 하고
일부러 하는 면도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일에 자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일종의 훈련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뭐를 조금 굳은 일을 함으로써 이 연구실 전체가 또 다른 학생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 그런 것이 결국은 그냥 너만 희생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 본인의 이익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학생하고 교수하고의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교수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뜻 과거 생각이 납니다. 제 학생이었을 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연구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게, 제가 석사 과정 처음 입학해 갖고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됐죠. 지도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되고, 여기서 이제 뭔가 성공적인 석사 논문도 써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라고 시킨 거를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실험실에서는 세포 배양을 하던 실험이 아니었는데, 처음 이제 제가 세포 실험 배양을 맡아서 어떤 실험실에 가서 이걸 배워와라. 교수님이 명령을 하셔서 이제 열심히 가서 배워왔어요. 배워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마음가짐은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건, 그럼 교수님이 다음에 뭐 시키면 그것도 해야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발표를 딱 했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래 너 이거 열심히 잘했다,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때 내가 느꼈던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수님이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잘할, 지금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나보고 뭐 할래냐고 물어보는 거를 어떻게 교수가 저럴 수 있나, 그런 느꼈던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연구라는 건 그런 거지, 교수가 하라는 거 하는 게 연구가 아니라는 거를 한참 후에 깨달았고, 이거는 지금은 그걸 배신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느꼈던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건 배신감이 아니다. 연구는 학생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게 연구지, 선생님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 하나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랩 세미나 얘기했지만, 저도 그 학생 때 랩 세미나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 과정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라도 성숙을 했구나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성숙을 하는 거라고 굳게 믿으라고, 내가 그래 당해봐서 아니까. 그리고 늘 이게 잔소리를 할 수뿐이 없는 게 교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서 하거든요. 이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배우지를 못하고, 또 자꾸 말 습관도 있고 뭐 스타일도 있고, 이거를 고쳐주지 않으면은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약점 건드려 가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지적질을 하면서 학생들 자존심 상할까 봐, 이건 니네들 미워서 하는 거 아닌 건 알지, 자존심 상할지도 모르지만 니네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박사과정 고참을 이렇게 혼내면서 저 밑에 석사과정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라는 소리를 순간순간 많이 합니다.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고, 이런 쓴 약을 먹으면 사회 가서 좀 달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학생들이 훗날 그래 쓴 약 먹어갖고 나도 이 정도 됐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교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학생들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학생들이 자기 길을 찾아 나갈 때 구체적인 지도보다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학생들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또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게 핵심적인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